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에 대해 검찰은 물론 법무부와 대통령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부족했던 점을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권력기관일수록 더 강한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지금 범법자 조국을 검찰 개혁의 상징, 정의의 사도로 바꾸고 있습니다. 네, 정말 경랑의 한 달이었습니다. 두 번의 가을 태풍과 돼지열병, 조국 장관 자택 압수수색으로 또 시민사회로부터 촉발된 검찰개혁의 화두까지 그 속에 우리 민심은 어떤 변화를 보이고 있을까요? PK 정치토크 여론조사 전문기관 폴리컴 박동원 대표 그리고 이성관 전 국회의원 최태경 민주당 부대변인 함께하십니다. 자, 대규모 군중이 모였었죠. 지난주 서초동 집회를 기점으로 여러 가지 변화의 양상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예, 검찰과 청와대의 개혁에는 그렇지만 온도차가 여전히 있어 보이고요. 한번 보실까요? 네, 검찰개혁 방안 조속히 마련하라 대통령께서 지시하셨고 그리고 만 하루가 지나서 중앙지검 특수부는 잔존시키되 지검 특수부는 폐지하고 또 외부에 파견했던 검사는 복귀시키고 또 검사장 전용으로 내줬던 차량들은 중단시키는 그런 개혁안을 검찰에서 내놨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검찰의 개혁안 가볍게 평가 좀 해주시자면요. 아주 내용도 적절하고 네. 그리고 시기적으로도 아주 빠르게 신속한 대응을 잘 했다고 네.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와대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공식적인 입장이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검찰의 일은 검찰에 맡겨놓고 네. 그리고 법무부 장관의 일은 법무부 장관에게 맡겨놓은 것처럼 네. 대통령은 이제는 대통령의 일을 했으면 좋겠다. 검찰을 압박하는 모양새가 네. 아니고 지금 대통령의 길이라는 것은 부국강병 아닙니까? 경제가 어렵습니다. 네. 민생을 챙기고 경제를 챙기고. 임명권자인 대통령께서 지시한 것을 최단 시간 내에 검찰총장은 응답했고 네. 그 내용조차 상식적입니다. 특수부 폐지, 네. 그리고 수사 관행 개선 이런 것은 또 피사실 공표 금지 이런 것은 검찰 자체 내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개혁 방안이었죠. 검찰에서 스스로의 네. 잘못된 수사 관행을 고치는 개혁안을 발표했기 때문에 검찰 개혁을 바란다면 이제 네. 국회 앞으로 가라. 검찰청 앞에 가서 압박을 좀 가지 마라. 그 얘기를 꼭 좀 하고 싶습니다. 촛불이 국회 앞으로 갔으면 네, 그렇죠. 좋겠다는 말씀하셨고요. 조국 장관에 대한 여론이 어떻게 보면 사실 조국 장관의 고향이 이곳 부산인데요, 그죠? 예, 전국에서도 부산이 그렇게 좋지 않은 편인 것 같아요. 어떻게 박 대표님, 저 관련 조사를 하셨죠? 어떻게 네. 나오고 있습니까? 지난주 금요일, 토요일 이틀간 네, 부산 19세 이상 성인 남녀 시민 812명을 대상으로 네, 유무선 비율 35대 65로 네. 조사한 결과를 잠시 보시겠습니다. 네네, 일단 조국 장관 거취를 묻는 질문이었는데요. 네, 지금 당장 사퇴해야 된다가 47.7%. 굉장히 높았네요. 가장 높았습니다. 네, 그다음 사퇴할 필요가 없다. 22%가 나왔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사퇴할 필요가 없다는 22%고요. 그다음에 본인과 관련된 불법 증거가 나왔을 때만 사퇴해야 된다가 18.7%. 가족의 불법 증거가 나와도 사퇴해야 된다가 10.1%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 시민 여론은 조국 장관에 대한 부정적인 부분이 훨씬 더 높다고 보기는 봐야 되네요. 그렇습니다. 전국 조사를 비교해도 그렇고. 전국 조사를 비교해서도 그렇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검찰 수사에 대한 날선 비판을 요즘에 쏟아내고 있는 분이시죠. 예, 유시민 장관의 발언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한 달 넘게 했으면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든 기소를 하든 이제 마무리를 지어라. 여기서 더 넘어가면 아주 비열한 태도예요. 이거는. 예. 그래서 이 2차 가족 인질극으로 양상으로 가고 있는 이 비천한, 저는 이건 비천한 모습이라고 봐요. 검사들이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점은 참 윤석열 총장이 실제로 수사를 지휘한 걸로 보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판단해야 될 때다. 여기서 더 가면 정말 이거는 검사로서도 꽝이다. 예, 유시민 작가는 지금 가족 인질극으로 비유를 하면서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우리 부산 지역 여론조사를 놓고 봤을 때 윤석열 총장의 뒤에는 또 47%의 또 부산 시민 혹은 또 국민이 있는 겁니다. 예, 둘 중 하나는 패배를 인정해야 될 싸움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지금 당장 사퇴해야 된다는 47.7이지만 사퇴할 필요가 없다. 네. 그리고
조국 장관이 직접적인 범죄 연루가 됐을 때 경우에만 사퇴해야 된다. 네. 그거 합산이 40% 넘습니다. 그래서 47%와 40% 정도라면 네. 좀 팽팽하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예, 저는 그리고 이 조국 사태가 뭐 아니면 도 네. 검찰총장이 승리하느냐, 법무장이 승리하느냐 네. 이렇게 결론나지 않을 가능성도 높다 봅니다. 아, 어떤 측면에서 예,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이 일단 대통령의 말씀에 하답해서 검찰개혁 방향을 속도감 있게 제시했죠. 그죠? 그렇습니다. 만 하루 만에. 요것이 만약에 일치되게 대통령의 검찰개혁안, 국민이 요구하는 검찰개혁안을 네. 속도를 내고 검찰개혁이 진행되고 중요한 지점은 네. 이제 수사를 할 만큼 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정치적 의도가 누가 봐도 없이 팩트 위주로 네. 수사한 것에 입각해서 공정한 수사 결과를 내놓는다니. 네. 여기에서 전제됐건 그거겠죠. 이게 우리가 기소했으니까 네. 우리가 꼭 이겨야 된다. 이런 집착에서 벗어나서 공정한 네. 수사를 내놓는다면 네. 생각외로 이것이 뭐 아니면 도 게임이 아니고 서로 공정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최선을 다해서 수사를 하고 또 그 수사 결과가 무죄로 나왔을 경우를 아마 가정에서 이야기하신 게 아닌가 싶고요.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저는 일단 유시민 장가, 그러니까 작가의 저 말은 진영 논리에 입각해서 조국을 보호하고 싶어하는 마음에 네. 검찰을 압박하는 또 말이었다고 생각하고 네. 자기가 요구하는 것처럼 곧 있으면 검찰이 결론을 내릴 겁니다. 기소 여부를 내릴 거니까. 네. 기다리면 될 것 같고 이미 조국이냐 윤석열이냐에 대한 판별은 네. 국민들이 다 내렸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부산 지역의 여론조사 지금 본 것처럼 네. 47%의 부산 시민이 압도적으로 즉각 사퇴하라고 요구합니다. 사퇴 안 해도 된다는 것은 기껏 해봐야 지금 22%밖에 안 돼요. 네. 근데 전국 조사를 보더라도 10% 넘게 즉각 사퇴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이 안 하고 있다.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여론이 높지만 그건 네. 당연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여론이 높습니다. 네. 이것만 보더라도 국민은 이미 결론을 내린 거죠. 네. 근데 반대하는 사람들이 하도 반대 논리를 갖다 대니까 네. 이게 양쪽 진영으로 날려갖고 팽팽한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제한테 설문조사가 왔으면 저는 이렇게 말했을 네. 거예요. 저는 민주당 당원이지만 조국 후보자 본인의 범죄 사실이 드러나면 무조건 사퇴해야 된다. 그게 18.7입니다. 네. 그리고 사퇴할 필요가 없다가 20입니다. 합하면- 이거는 합산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40%가 상식적입니다. 되니까 편차. 예, 47대 차이가 40인 없다. 걸 어떻게 압도적이라고 저렇게 표현하는 건 하면 가장이죠. 한마디만 좀 더 할게요. 좀 장관의 이야기합시다. 장관의 이야기는- 자극은 도덕성입니다. 예. 지금 다른 여론조사 질문에 내용을 들어갑시다. 보면 잘 모름이 그러니까 아직 입장을 정하지 못한 층이 1.5%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내용을 보면 그런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산 시민들의 입장도 대단히 명확하게 정리가 돼 있다. 그동안 워낙 오래 끌어왔던 문제이기도 하겠지요. 예,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사회교육 부분 대정부 질의가 있었습니다. 역시 조국 장관이 가장 큰 이슈였고요. 예, 기자간담회에서부터 인사청문회 대정부 질의까지 참 검증 과정이 혹독한 것 같습니다. 부인의 범죄 의혹 중에서 인정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그다음에 본인의 의혹 중에서 인정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고 인정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인지 한번 말씀을 해보십시오. 지금 이 모든 문제가 수사 대상이고 수사가 진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제가 가타부터 언급하는 그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방금 말씀하셨지만은 이렇게 국민적 논란이 많고 복잡한 사건의 진위를 수사를 더 엄격히 하고 많은 수사진을 투입해서 해도 쉽지 않은 사안인데 온갖 곳에서 수사를 방해하고 있죠.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해요. 저는 수사 방해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사퇴하라, 사퇴하지 마라, 사퇴해서는 안 된다. 논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한 측면에서는 이낙연 총리에 이어서 지금 대선 후보 범여권 지지도에서 2위를 차지했습니다. 그 자기 대통령 적합도를 묻는 네. 질문이었습니다. 그 응답자 중 34.3%가 네. 황교안 한국당 대표를 네, 1위였고요. 선택했고 네. 그다음에 이낙연 총리가 20.1%가 나왔습니다. 네, 그다음에 3위로 조국 장관이 11.4%로 3위에 올랐습니다. 네, 그 앞선 그 지난 5월과 7월 조사와 비교해 보면 네. 그 황교안 이낙연 총리의 지지율은 거의 움직이지 않았는데 조국 장관이 등장하고 그 3위로 올라선 것이죠. 그리고 이제 조국과 이낙연 총리를 합한 수치가 민주당 네. 지지율과 비슷하다고 보면 민주당 안에서 벌써 이제 한 부분을 차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재명, 홍준표, 안철수, 박원순을 순식간에 제쳤습니다. 네, 이분이.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언론가, 언론가 자유한국당에서 네.
대통령의 대통령 인사권 문제나 조국 대통령과 함께했던 민정수석회 등 조국을 명렬하게 공격하면서 반작용으로서 조국한테 표가 이렇게 지지율이 모이게 만들어준 거죠. PK 총선에서 누구에게 도움이 될까요? 뭐 당연히 민주당한테 도움이 되죠. 네. 도움이 되는데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검찰 수사도 남아 있지 그러니까 않습니까? 허들이 많이 남아 있죠. 아하. 장벽이. 일단은 검찰 수사 결과 본인과 가족이 전혀 연관돼 있지 않다라는 게 전제가 되어야만이 국민적 신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허들을 넘는 거죠. 저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장관은 이제 한 배를 탔다고 봐도 뭐 무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또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도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박 대표님? 부정적 평가가 네. 58.4%가 나왔습니다. 아하, 네, 그다음에 긍정 평가가 40.2%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 50대 이상, 그다음에 중동부권 한국당, 바른당 지지자가 부정평가가 좀 많았고, 네, 그다음에 30대 민주당 지지층에서 긍정평가가 높았습니다. 세 번의 조사를 저희들 했는데 네. 그 뭐 한 1%, 2% 정도 올랐습니다. 참 비슷한 시기 전국 조사에 비해서 조국 장관과 우리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사실 고향에서 조금 더 박한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 이유 어디 있다 보십니까? 먼저 대답해 주시겠어요? 아무래도 네. 같은 부산 출신이다 보니까 부산 사람들은 네. 기대가 많았을 거잖아요. 신뢰했고. 그래서 기대가 크면 큰 만큼의 실망이 돌아오게 되는 법이고 지금 특히나 요즘의 전국에서는 아무래도 배신감이 더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산 사람들은 화끈하고 명분을 중요시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한일 경제전쟁 관련해가지고 여론조사를 해봤을 때 일본에 대한 경제 전쟁 중에서 일본산 제품의 불매운동이라든 여행 안 가기 운동을 전국보다 우리가 높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그 정도로 명분과 그리고 또 자존심을 중요하게 여기는데 이게 똑같이 투영이 되는 겁니다. 대통령과 조국 장관에게 그런 기대를 했는데 오히려 부산 사람 얼굴에 먹칠을 한다고 보는 기대 거예요. 충족을 못했죠. 꼭 하나 예를 들고 싶은 게 2004년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 당시에 부산 민주당 국회의원이 단 한 명도 탄생하기 전이었어요.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 압도적으로 그 자유한국당에 유리한 지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되는 그 메가 이슈에 반응을 해서 그 탄핵 비판적인 여론이 일시에 가장 높아진 데가 부산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여론조사 아직도 기억나는데 부산 18개 지역구가 다 민주당이 이기는 걸로 났어요. 그때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그렇게 해서 선거가 끝났으면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는 좋았는데 또 메가 이슈가 하나 터졌죠. 정동영 그 당시 민주당 대표의 노인 평화 발언이 나오니까 그 이슈에 대한 반응 속도도 전국에서 제일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또 바뀌어서 선거 결과는 뭐 우리 민주당이 한석 얻는 것밖에 되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그 부산 시민이 메가 이슈에 대한 반응성은 전국에서 제일 빠르다는 것이 이전에 많이 증명된 바가 있습니다. 뒤집어 이야기해 보면 이 반응도 이 상황도 크게 달라질 수가 있을 것이다. 그렇죠. 유동성은 존재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편 이현주 의원은 대통령을 내란 선동죄로 고발을 했습니다. 그 영상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 검찰개혁을 명분으로 내세우는 것은 사실은 검찰개혁이 아니라 검찰개악의 길이고 이것은 조국이라는 사람을 장관으로 계속 머무르게 해서 방탄 장관을 만들어서 수사를 방해하려는 것에 불과합니다. 저희는 의심합니다. 이 조국 수사, 조국 게이트 너머에 과연 무엇이 있길래 이렇게까지 친위부대를 동원해서 수사를 방해하는 것인가? 기억하기로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이 내란죄로 기소가 된 적이 있었지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조국 수사 관련해서 압수수색이 70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때보다 더 많았고요. 특히 현직 법무부 장관 집을 11시간 동안 압수수색했습니다. 최소한 수사 방해를 받고 있다고 말하기에는 상식적이지 않은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현주 씨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정치적 치료가 필요합니다. 정치인은 말과 행동으로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 지지를 보면 되죠. 요 최근에 검찰 수사에 대해서 유시민 장관이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칼과 총만 안 들었을 뿐이지 검찰에 의한 쿠데타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게 실제 쿠데타를 하고자 한다는 행위가 아니고 결국은 전달하고자 하는 뜻이 검찰이 과도하라는 거잖아요. 아마 본인은 부산 출마 의지가 있는 걸로 좀 알려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결국은 이슈 메이커, 그러니까 어떤 사회적인 정치적인 싸움을 주도해가는 사람들을 전면에 내세우는 게 필요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현재까지 필요하다. 부산에서 보면
뭐 하태경 의원이나 장제원 의원 같은 사람이 부산에 소속된 지역구에 있고 네. 이현주 의원도 충분히 그런 자원으로서 활용될 가치가 있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을 저는 하기 때문에 가능성이 절반 정도 있다. 또 한편은 수도권 싸움이 좀 복잡하지 않습니까? 네. 민주당하고 박빙의 싸움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수도권 차출도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함부로 예측하기는 좀 일단 빠르다고 이현주 의원이 생각합니다. 쓰임새는 있다는 이야기다, 그죠? 네. 검찰의 수사가 계속되면서 지지층은 오히려 공고하게 결집하는 양상을 보이는 모양입니다. 어떻게 나왔습니까, 박 대표님? 부산의 정당 지지도를 물었습니다. 네. 민주당이 30.4%, 네. 그다음에 한국당이 33.4%가 나왔습니다. 어. 오차 범위인데 일단 격차는 두 당 다 줄었습니다. 네, 그렇네요. 줄었고 네. 그다음에 무당층이 14.3%로 지난 조사보다 다소 높아졌습니다. 아, 무당층이 오히려 더 높아졌네요. 예. 네. 그리고 한국당은 60대 이상, 그다음에 네. 원도심, 그 네. 중서부권에서 높고, 그다음 민주당은 3, 40대, 네. 그다음 서부권, 서부 쪽은 이제 민주당이 좀 높습니다. 전반적으로. 추이를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부산의 그 서쪽과 동쪽으로 네. 이제 양분이 됩니다. 아. 그 한국당 지지율이 보면은 네. 서쪽과 동쪽은 20%대를 지금 기록 중입니다. 기록 중이고 그다음에 네. 중앙, 원도심, 그리고 고령 인구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네. 중서부권과 그다음에 중동부권에서는 그 40% 전후를 기록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부산을 원도심을 중심으로 네. 서부권은 민주당이 다소 높고 네. 그다음에 동부권은 높은데 예. 이제 그것도 뭐 지역별로 살짝 차이 냈습니다. 진보는 부산의 양쪽 날개를 점하고 있고 예. 보수는 부산 내 가운데를 점하고 있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예, 있네요. 예. 달이 지나면서 지금 변화의 양상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까? 지금 뭐 시장은요? 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한 3, 4%, 민주당도 네. 역시 3, 4% 떨어졌습니다. 네. 떨어졌고 이게 지금 뭐 원래 선거를 앞두면 그 정당 지지율이 살짝 빠졌다가 네. 선거가 다가갈수록 다시 직결하는 그런 모양새를 보통 띱니다. 그런 양상이군요. 예, 예. 지금 여론조사 결과 계속 나오고 있는데 우리 최 대변인 어떻게 보시고 여기서 계십니까?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에 네. 항상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민주당 지지율을 견인해 왔습니다. 네. 그것이 극명하게 드러난 것이 지난 지방선거죠. 부산 같은 경우에는 부산 민주당의 힘으로 그 지방선거를 압승한 것이 아니고 대통령 지지율 덕분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뭐, 구청장 선거를 예. 압승했죠. 7, 80% 지지율을 보이고 있을 예. 때였으니까요. 그런데 이번 주 여론조사 결과에서 특징적으로 드러난 게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부산이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보다 낮은데 네. 정당 지지율은 이제 안정화돼서 거의 자유한국당과 거의 박빙의 게임을 지금 하고 있는 게 드러나고 있죠. 그래서 부산의 정치 지형 자체가 이제는 네. 특정 정당이 독식을 하기는 힘든 자유한국당, 민주당이 평평하게 맞서는 네. 이런 흐름이 이제 좀 정착된 것이 아닌가. 이 지점이 중요한 지점 같고요. 시소 게임을 벌일 수 있는 수준까지 왔다. 예. 자유한국당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동반해서 3, 4% 정도의 하락을 그쳤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결국은 네. 민주당 정부 여당에게 부산의 미래, 대한민국의 미래를 맡겨놨지만 네. 무능한 모습을 보였고 무당층이 또 3% 이상 최근에 늘었고요. 최근에 네. 이슈 때문에 위선적이고 배신감을 느끼는 게 여당으로부터의 이탈이 된 거고 그럼 그게 자유한국당으로 와야 되는데 네. 자유한국당 역시 마찬가지로 과거로부터의 단절을 하지를 않고 네. 내부 혁신을 하지 않고 그리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유한국당에도 안 가는 거죠. 네. 이게 첫 번째 특징인데 이게 자연스럽게 두 번째 특징으로 이어집니다. 바른미래당과 정의당, 무당측이 확 증가했어요. 네. 그 세 정당을 합치면 거의 한 정당의 제3의 정당을 만들 수 있을 정도의 비슷한 규모로 되는 겁니다. 이 말은 결국 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이 지금까지 해왔던 모습의 정반대에 자기 성찰부터 시작하면 네. 어느 정당이든지 간에 그 정당은 지지율이 올라갈 겁니다. 질문 하나 더 드려야 되겠습니다. 뭐 안철수 전 대표가 독일에서 마라톤 관련해서 책도 내셨고 유승민 대표가 또 비당권파를 결집한 또 모임도 결성을 한 상태입니다. 김무성 전 대표가 바른미래당을 공개적으로 지금 또 구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른미래당의 상황 지금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바른미래당은 내부 혼선이 정리되어 가는 단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른미래당은 네. 안철수와 네. 유승민이 혼란의 합쳐진 정당이죠. 변곡점을 이제는 찍었고 찍었다. 그러니까 네. 중도 개혁 노선을 잡았습니다만 네. 손학규 대표가 그 정체성을 애매하게 만들었죠. 그러니까 당내에서 당내 당이라는 형태로 네.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을 30일 날 출범을 시켰습니다. 조금 활동을 해보고 여기에서 미래가 없다고 판단되면 빠른 시일 안에 네. 아마 탈당과 새로운 정당을 창당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근데 방금 얘기한 것처럼 김무성 대표가 보수 통합을 주장을 했는데 네. 그 길을 갈지 아니면 독자 노선을 갈지 그 두 가지 노선 속에서 네. 아마 놓이게 될 건데 이거는
자유한국당이 얼마만큼 혁신할 의지를 가지고 네. 있는가에 따라서 합치질 수도 있고 혁신할 의지가 없고 더 과거로 회귀한다면 독자 노선을 걸어갈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올해 안에 그런 부분들이 명확히 정리가 될 드러내겠죠. 예, 네. 이 지점에서 제가 간전자로서 한마디 하고 싶은 것은 네. 예, 바른미래당이 자유민주주의의 바른 노선, 중도개혁 보수로서의 바른 노선을 네. 제시하고 그걸 통해서 거대 양당 구도를 깨지 못한 것. 네.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고요. 자, 이제 마지막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2주의 키워드 저희들이 준비를 부탁드렸는데요. 먼저 박동훈 대표께서는 어떤 고민해 오셨는지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저는 적벽대전. 적벽대전을 골랐습니다. 네, 어떤 내용인가요? 예, 지금 이제 전국의 핵심 키워드가 네. 지금 조국 장관을 둘러싸고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 뭐 본인이 의도했든 하지 않았든 네. 어쨌든 검찰의 결과 네. 수사 결과에 따라서 네. 그리고 이제 법원의 판단에 따라서 만약에 이제 무죄가 되면 조국 장관은 이제 뭐 대권의 날개를 다는 것이고 되고요. 만약에 이제 본인이 연루되었거나 어떤 네. 뭐 가족 문제가 심화가 되어가지고 네, 심각한 문제가 드러나면 이제 오히려 본인은 네. 타결 입지만 황교안 대표에게 기회가 가지 않을까. 아하. 그래서 이제 네. 뭐 똑같은 비유는 아니지만 네. 우리 그 윤석열 총장이 네. 누구의 제가 공명이 될 것인가. 아하. 물론 뭐 정치적으로 가운데 판단 딱 계신 분이 정치적으로 판단 안 하겠지만 총장이시네요. 예. 그렇게 될 뭐 비유가 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렇네요. 말씀 듣고 보니까 과연 검찰 수사의 결과가 누구의 동남풍으로 불어줄 것인가. 그렇죠. 예. 그 부분이 참 재밌는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최태경 대변인께서 어떤 고민해 오셨습니까? 장관 후보자 청문회 하고 있는 중에 네. 마감 시간 12시 직전에 검찰에서 그 장관 후보자의 부인을 기소한 것입니다. 네. 예, 이건 처음 있는 일이었고요. 장관 청문회라는 국회의 권한을 진행 중에 네. 그 청문 절차에 영향을 주었고요. 그 청문회가 끝나기 전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기소할 거라는 정보를 알고 네. 부인이 구속될 수도 있는데 잠깐 계속 할래 하고 계속 압박을 했죠. 네. 그 TV 통해서 생생하게 보도됐고요. 네. 그것이 결과적으로 그 기소가 대통령의 임명권에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 기소가 네. 공소시효가 완료돼도 다른 범죄 혐의로 충분히 사실이 입증되면 처벌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대통령 임명권과 국회의 청문권을 방해하는 것이 안타깝고요. 네. 그런데 그러한 무리한 일을 할 수 있었던 배경의 핵심에는 무엇이냐면 동양대 총장 최성해의 네. 정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저는 최성해와 거짓말 네. 이것이 한 주간 네.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성권 의원께서는 제왕적인. 저는 제왕적 여인이라는 제목을 좀 뽑았는데 네. 어떤 아마 여인인가요? 보일 겁니다. 어둠 속에 네. 보이는 이 여인. 이 여인이 제왕적인 여인입니다. 누군지 아마 아실 겁니다. 네.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입니다. 이번 네. 주에 무조건 소환이 됩니다. 그런데 네. 예정돼 검찰에서는 있죠. 공개 소환을 하겠다고 원칙을 밝혔는데 네. 갑작스럽게 비공개 소환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한번 쭉 생각을 해보십시오. 역대 네. 과거에 대통령들조차도 조사를 받을 때는 공개 소환을 당해서 언론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이 정부 들어와서 적폐 수사할 때 대상이 되었던 모든 피의자들이 공개 소환이 됐었습니다. 심지어 이런 사건 아니라 하더라도 일반이라 하더라도 네. 뭐 병환 중인 사람이나 고령으로 몸을 움직이기 힘들어도 휠체어나 혹은 침대에 타서 침대에 네. 누운 채로 공개 소환이 되기도 했는데 네. 도대체 이분은 누구이기에 제왕적인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는가? 특히 네. 이분은 지금 사문서 위조로 기소가 되어 있죠. 그리고 자본시장법 위반, 네.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에 의해서 횡령 의혹, 그리고 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네. 뭐 여러 가지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분입니다. 왜 이런 분한테 대한민국 법치국가에서 네. 제왕적인 대접을 해야 되느냐? 그 모습을 이번 주에 우리 국민들이 봐야 하는 네. 이 현실을 제왕적 여인이라는 이름으로 담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국민들이 판단을 내리시겠지요. 네, 세 분 오늘 뜨거운 토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